중종실로 14권 중종 6년 11월 15일 신유 네 번째 기사 1511년 명정덕 6년 태백성이 경천하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11월 16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11월 16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11월 16일 임술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불허하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11월 16일 임술 네 번째 기사 태백성이 경천하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11월 17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조계를 들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11월 17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11월 17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11월 17일 개해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11월 17일 개해 다섯 번째 기사 헌부가 전의 일을 아뢰고 간원이 차자를 올리려는데 그 대략에 치자로 차잔데 유순종은 지비가 삼궁에 있으면서 몸가짐을 염건히 하며 공검허로 아랫사람을 다스리지 않고 전장을 많이 갖고 재산을 불렸으며 해조에 청탁하여 사욕을 이루었으니 이 어찌 묘당의 위에 처하고 백류의 사표로 된 자로서 차마 할 일입니까? 홍경주는 본디 물망도 경력도 없는데 요행이 훈적에 참여해 급작스레 삼고에 뛰어 올랐으니 그 직분에 맞지 않는다고 사론이 경시하고 있습니다. 황형은 엄난하고 추하의 행실이 보잘것없고 사풍을 더럽혔으니 그 죄악은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널리 의논해야만 결단하겠습니까? 국가가 장리를 엄하게 다스리는 것은 염치를 기르고 탐오를 징계하기 위함인데 강태수는 강학순의 친자식이니 남에게 입후하였다 하여 가볍게 법이 흔들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원컨대 급히 공론을 따르소서 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11월 17일 개해 여섯 번째 기사 태백성이 경천하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11월 18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11월 18일 갑자 두 번째 기사 황형의 일을 논의할 것을 명하자. 유순, 정리수, 민효중, 송일은 대간의 말대로 따를 것을 청하고 김수동, 김은기는 가등하여 논단할 것을 청하고 성희안은 의논드리기를 황형이 서강훈을 첩으로 삼았으니 어찌 무죄일 수야 있으리까마는 배주에게 조탁되어 아침 저녁으로 곁에서 모신 한순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더욱이 외를 칠 때 그의 공로가 매우 컸으니 파적으로서 징계함이 마땅합니다. 아니 성희안의 의논을 따랐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11월 18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11월 18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11월 18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헌부가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임금의 걸음을 바로잡고 재상의 과실을 규탄하는 것은 대간의 직분입니다. 뇌정 같은 위험에 대항하여 약삭 같은 경계를 들이다가 기휘에 저촉되어 주의를 얻게 되는 것도 불사하는 것은 곧 나라를 위함이지 자신을 위해 도모함이 아닙니다. 임금으로서 진실로 가슴을 탁 터놓고 듣고 뜻을 굽혀 따라서 사기를 기르고 고든 절개를 양성하여 언로가 통하도록 하고 뜻이 교구되게 한 것이 3대의 나라가 밝게 된 이유이고 대신의 말이 마음에 순하고 대간의 논의가 귀에 거스린다 하여 조금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한결같이 모두 거절한 것이 후세에 나라가 난망하게 된 이유입니다. 신등이 보건대 근자에 전하께서 성희안이 하지 않은 말을 대간이 감히 논개했다는 이유로 심지어 거짓말을 꾸며서 대신을 모함한다고 하교하시니 신등은 분통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희안의 말이 바로 위를 업신여긴다는 뜻이니 대간으로서 성희안을 논핵한 것이 무엇이 불가합니까?
전하께서 이러한데도 유념하지 않고 죄까지 만들어 옥에 가두고 자기를 평강하고야 말았습니다. 마땅히 전하께서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며 자신을 책하여 일신하셔야 하겠거늘 간암을 물리치고 잘못을 이름이 전일보다 더 하시며 간언을 따르고 선을 즐거워함이 지난날에 못 비치시니 이것이 바로 신등이 주먹을 치면서 통분해하는 까닭입니다. 대저 정부는 섭리하는 것이요 모두가 쳐다보는 지위거늘 유순정은 홀로 대신으로 은상을 두텁게 입어 부귀가 극진함에도 오히려 부족하여 제3불리기에만 힘써 전장을 많이 두고 자제를 위해 벼슬을 구하여 사욕을 채우며 제1 몸의 사원을 풀려고 무고한 자를 벌하였습니다. 홍경주는 보잘것없는 재능으로 인망도 경력도 없는데 어찌 낭매에 오래 두어 조정을 유혹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강태수야비는 이미 장리의 노간에 기록되어 있으니 남에게 입후되었다고 해서 육조에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안윤덕은 법사가 핵실한다는 말을 듣고 이미 정원에 나아가 겉으로는 사피하는 채 하면서 그러나 실상은 스스로 변명코자 함이었으니 대간을 눌러 억제하는 죄는 당연히 용서받지 못합니다. 바라건대 쾌히 결단하시고 망설이지 마소서 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조실록 14권 중종 6년 11월 18일 갑자 6번째 기사 태백성이 경천하다. 증조실록 14권 중종 6년 11월 19일 을축 첫번째 기사 박열이 직에 있은지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2조 판서를 사직하니 채직을 명하였다. 증조실록 14권 중종 6년 11월 19일 을축 두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전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14권 중종 6년 11월 19일은 을축 세번째 기사 명하여 의원을 보내 강혼의 병을 묻게 하니 정원이 아뢰는 것을 따른 것이다. 증조실록 14권 중종 6년 11월 19일 을축 네번째 기사 이 개남을 2조 판서로 장순손을 호조 판서로 박열을 지휘 중추구사로 안당을 전라도 관찰사로 고형산을 강원도 관찰사로 유승조를 황해도 관찰사로 이 장생을 병조 참지로 최숙생을 성균관 대사승으로 삼았다. 증조실록 14권 중종 6년 11월 19일 을축 다섯번째 기사 대간이 전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이 개남은 물망이 매우 가벼워 2조 판서에 합당치 않으니 직을 가소사였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14권 중종 6년 11월 20일 병인 첫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전하 일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동지사 신용계가 아뢰기를 독서당의 사가 문신은 뒷날 쓰기 위하여 당상관의 예로 공개하여 은총을 유달리 하는 것인데 요즘 전략을 이유로 당 하관의 지공으로 고치니 은총으로 되어오는 뜻이 없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고조가 전략을 이유로 독서당의 지공을 전감할 것을 청하였는데 내가 전감은 부당하다고 여겨 당 하관의 지공으로 공개토록 한 것이나 과연 당상의 예로서 공개함이 옳다 하였다. 증조실록 14권 중종 6년 11월 21일 정리어 첫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증조실록 14권 중종 6년 11월 21일 정미어 두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의 전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14권 중종 6년 11월 21일 정미어 세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14권 중종 6년 11월 20일 무진 첫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의 전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14권 중종 6년 11월 22일 무진 두번째 기사 대간이 전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유홍은 지난해 정랑이 되었고 검문에 출신하여 훈련은 정에 올랐습니다. 유홍은 나이가 젊고 벼슬길에 나온 지도 오래지 않으니 직을 가소서 하고 간호는 아뢰기를 기묘한 일은 당직에서 추국하는 것이 가하나 궁방에 든 도둑을 이곳에서 모두 추국한다면 대궐들이 매우 가까움으로 시끄러울 듯하니 건부에 내려서 추국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궁방에 든 도둑은 본부에 내려 추국하라. 나머지는 모두 윤호하지 않는다 했다. 의금부 난관 한 사람이 밤낮으로 지켜 살피다가 추국하라는 명이 있으면 이를 본부에 알리는데 그 숙직하는 것을 당직이라고 한다. 증조실록 14권 중종 6년 11월 22일 무진 세번째 기사 태백성이 경천하다.
중조실록 14권 중종 6년 11월 23일 기사 첫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전에 이를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4권 중종 6년 11월 23일 기사 두번째 기사 대간이 상수하였는데 그 대리하게 옛적에 밝은 임금은 정석을 비껴 앉아 어진이를 고하여 좌우에 두고 국가 안위에 마음을 쏟으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였습니다. 또 정승된 자는 공만 알고 사가 있는 줄 알지 못하며 나라만 알뿐 집은 돌보지 않아서 맑고 검소함을 스스로 지켰고 간략하고 건박함으로써 아랫사람을 거느렸으니 개의 문자가 사적으로 쌓은 것이 없다고 한 것과 범중엄이 산엄을 일삼지 않았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유순정은 태부를 섭리하며 언총이 이미 높으니 나라와 백성을 건심해야 할 것인데도 자기 집 재산 돌보기에만 겨를이 없으니 이것은 그만둘 수는 없는 일입니까? 전장을 넓히고 재산을 벌린다는 비난이 여러 사람의 입에서 들끓었는데도 자신을 반성하지 않고 또 정탁과 사형을 얽는다는 꾸지람을 받으니 하륜들 묘당에 있을 수 있습니까? 홍경주는 물망과 경력이 없이 갑작스레 삼고의 직임을 얻었으니 삼공에 버금하여 교화를 넓히고 천지를 공경하고 밝히는 책임에 부응할 수 있습니까? 강태수는 장리의 자식이니 법을 훼손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안윤덕 등은 법사가 탄핵하려 할 즈음에 사필을 칭탁하여 자신의 변명을 꾀했으니 그 엄험하게 대관을 견제한 죄는 진실로 법에 의해 처단함이 마땅합니다. 유홍은 연수한 신진인데 훈련은 정에서 승서하였으니 그 과람하게 제수한 벼슬은 고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괴의 공론을 따르소서 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조실록 14권 중종 6년 11월 23일 기사 세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14권 중종 6년 11월 23일 기사 네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14권 중종 6년 11월 24일 경우 첫번째 기사 홍문관의 아뢰기를 이제 계몽 도서를 진강하려 하나 이를 아는 자는 김은기와 유승조뿐인데 유승조를 지금 황해도 관찰사에 제비하시니 직을 가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중조실록 14권 중종 6년 11월 24일 경우 두번째 기사 조강을 정지를 명하였다. 날씨가 추운 때문이다. 중조실록 14권 중종 6년 11월 25일 신미 첫번째 기사 후비 가계 병풍 10폭을 받들어 바칠 것을 명하고 이어서 제왕 가계 병풍을 내어 이르기를 이 병풍은 8폭뿐이니 2폭을 더 채워서 바치라고 하였다. 후비 가계 병풍은 비빈이 경계로 삼을 만한 말을 써놓은 만든 병풍을 말한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11월 25일 심리 두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금토간 황여헌이 아뢰기를 근래 해마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옛적의 한 문제는 몸소 바까라 천하를 거느림으로써 결국 돈괴미가 삭고 곡식이 썩는 풍부함을 이룩하였습니다. 지금의 서문은 조금 볼만하나 진경의 일만은 빠뜨리고 있습니다. 인경이 진경하면 백성이 감동하고 백성이 감동하면 하늘의 뜻이 감동할 수 있으니 진경하는 일을 형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진경하는 법은 과연 폐지할 수 없다. 지난번에 해행하려 하다가 배단이 있겠기에 정지했던 것이다. 가요 등의 일은 꼭 할 필요는 없다 하였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11월 25일 신미 세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11월 25일 신미 네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이를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11월 25일 신미 다섯번째 기사 남고는 전라도 관찰사로 이 요청을 황해도 관찰사 홍언필의 사건은 헌납으로 최윤손을 정원으로 삼았다. 사실은 논한다. 이 요청은 성품이 건박하고 권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지위가 이 품에 이르렀으나 집엔 거마가 없고 담장을 수리하는 일이 없었으므로 황해도 관찰사가 되자 수령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꺼리었다. 멋진 분이 오셨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11월 25일 신미 여섯 번째 기사 황문관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리하게 전하께서 저기 하신 일에 하늘과 같이 화육을 돕는 공이 이르지 않은 곳이 없으나 화기는 응하지 않고 재앙만 거푸 이르러 가뭄과 장마로 해마다 흉년이 들며 별의 이변과 설이 우박이 없는 해가 없으며 올해는 가을부터 비가 오지 않고 겨울에 천둥이 울고 눈은 안 내리며 별들의 운행은 제 길을 잃고 있으니 신등의 생각에는 하늘이 전하를 깨우치는 바는 깊은데 하늘을 감독시키는 전하의 정성이 지극하지 못한 점이 있는 듯합니다. 지금 조정에는 기강이 다 섰으며 교화가 다 밝아졌습니까? 언로가 통하였으며 현우가 가려졌습니까? 민생은 근심과 원망에 쌓였고 도적은 횡행합니다. 소소한 하늘이 재앙을 헛되지 내리지 않거늘 전하께서 몸가짐을 조심하시라는 실지가 없고 묘당 대신은 힘을 합해 보필할 도움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는데도 상하가 태평스레 보통으로 여기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지난번에 뇌변으로 인하여 구원하는 전지를 내리시고서 대간이 의논드린 바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곤욕하고 평강하셨으니 대전 말을 하도록 시키고는 도리어 주의를 주신다면 구원하는 종교가 간언을 거절하는 계제로 바뀐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 대간이 이를 당해 논쟁한 지 한 달이 지나고 철이 바뀌었는데도 괴히 받아들이지 않으시니 하늘에 대답하는 실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등은 저기 의심됩니다. 신등은 들으니 하늘에 응답하는 것은 실제로 해야지 먼구로 할 것이 아니라 합니다. 전하께서는 진시로 지성스러운 경제까지 힘을 쓰되 마치 순이 자기를 버리고 남을 따르듯 성탕이 간언을 따르고 거스르지 않은 듯이 하여 이목을 밝게 하고 혈맥을 화하게 하신다면 기후가 때에 맞아 군생이 성취되어 위육의 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찌 재앙을 사라지게 할 뿐이겠습니까? 하니 소 끝에 어서 하기를 부득한 해가 일국에 군림하여 밤낮으로 조심하고 두렵게 여기건만 하늘에 꾸짖음이 없는 해가 없으며 금년에는 온갖 재앙이 함께 나타내 답할 바를 모르겠다. 경등이 나열할 아래는 두어 가지 이런 나의 병통을 바로 맞추었으니 내 마땅히 두고 살필 터이며 또 경등은 각각 개심잠을 올리라. 내가 항상 좌부에 두고 관람에 대비하겠다 하고 이어 승지를 보내 주육을 내렸다. 그런 것만 하면 행하지를 않는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11월 26일 MCN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유순정 강태수 유홍의 일을 아뢰었다. 또 아뢰기를 윤신노는 그 아비 상언으로 이천과 서로 바꾸었으니 이는 피시신노가 잔패한 강화를 싫어하여 모면한 것입니다. 이천은 강화에 비해 5, 6리가 더 머니 교체하는 동안에 어찌 폐가 없겠습니까? 실로는 전대로 강화에 재수하소서. 동래 현령 유인복은 절도사 성수재의 집과 혼인한 사이므로 고성현령 박훈과 서로 바꾸었습니다. 수령과 절도사가 어찌 서로 혼인할 수 있습니까? 수재 등을 추구하소서. 함창현감 강심은 고을 사람 박거린을 첩사위로 삼았으니 심히 진실로 그르지만 거린은 사리를 아는 사람임에도 이와 같이 하였으니 지극히 불가합니다. 심은 헌부에서 이미 행위하고 추구하였습니다. 아니 잔그하기라 강심 등의 일은 알았다. 성수재 등은 추구함이 옳다. 나머지는 모두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만날 윤호하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11월 27일 개유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경천하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11월 28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유사에게 명하여 친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을 주선하게 하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11월 28일 갑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11월 29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11월 29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11월 29일 을해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리하게
선하께서 열의로서 다스림을 꾀하신 지 이미 6년이 되어 지났으나 아직도 형벌과 상이 마땅하여 사람들이 권징되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니 이는 반드시 전하께서 공도를 힘써 따르지 않고 사사로운 데 가리운 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하께서는 마땅히 공으로서 임하시고 밝게 결단하시어 선행이 있는 자는 반드시 상을 주되 낮고 천하다 하여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죄 지은 자는 반드시 벌을 주되 훈귀라 하여 용서하지 마소서. 사에 치우친 한 생각은 항상 마음속에서 싹 트는데 이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이 병이 전도되어 나라는 따라서 위태롭게 됩니다. 유순정은 훈귀 대신으로서 모두가 쳐다보는 지위에 있으니 검약함으로써 아래를 거느려야 마땅하거늘 오직 재산을 불리기에만 힘을 써 널리 전장을 두었으며 청탁으로서 사사로운 일을 이루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니 어찌 백관의 위에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강태수는 장녀의 자식인데 육조에 통서하였으니 벌이 마땅하게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유홍은 연소한 자제로서 사물을 알지 못하여 등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작스레 높은 풍계에 뛰어 올랐으니 벼슬과 상이 그 마땅함을 얻었다고 이를 수 있습니까? 윤신로는 가부 지친으로 군검을 인연하여 중한 벼슬을 얻었으면 족하거늘 꾀를 써서 잔업을 회피하고 좋은 고우를 차지하였으니 선하께서 법을 굽히시어 살을 쓴다는 것을 이미 볼 수 있습니다. 선하께서 혼조의 패습을 이어받아 아직도 다 변혁하지 않은 탓으로 청탁이 공공연히 행하여 탐호가 풍습이 되었습니다. 전하께서 마땅히 염치를 닫고 상벌을 바르게 함으로써 크게 공도를 보이시어 선홍 권장하고 악은 징계하여 서점을 쇄신하여야 합니다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여튼 안 받아들여. 중조 7월 14권 중종 6년 11월 29일 을해 네 번째 기사 태백성이 경천하다. 중조 7월 14권 중종 6년 11월 30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듣지 않았다. 중조 7월 14권 중종 6년 11월 30일 병자 두 번째 기사 태백성이 경천하다. 중종 7월 14권 중종 6년 12월 1일은 정축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봤다. 중조 7월 14권 중종 6년 12월 1일은 정축 두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유순정, 강태수, 김기, 유홍, 윤신노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 7월 14권 중종 6년 12월 1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윤대를 듣다. 중종 7월 14권 중종 6년 12월 1일 정축 네 번째 기사 명황, 계감 두세 건을 아내들이라 명하였다. 중종 7월 14권 중종 6년 12월 1일 정축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 7월 14권 중종 6년 12월 1일 정축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 7월 14권 중종 6년 12월 1일 정축 일곱 번째 기사 태백성이 경천하다. 중종 7월 14권 중종 6년 12월 2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 7월 14권 중종 6년 12월 2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 7월 14권 중종 6년 12월 2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설경 유돈이 아뢰기를 대신은 책임이 중하므로 용렬하여 그 책임에 맞지 않는다면 아무리 공이더라도 상은 줄지언정 책임을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혹 한때의 조그만 과실이라면 죄로 다스릴 수 없어 옛적에 대신이 장념하지 못한 탓으로 죄를 주게 될 때는 장념하지 못하다 하지 않고 보게가 정돈되지 못했다 하였는데 근래에 대신에게 죄가 있으면 속바칠 것을 명합니다. 대저 속바치기란 설이나 미관에게 베풀어야 하는 것인데 설이나 미관에게 베푸는 것으로서 대신을 대우하면 대신을 높여 예우하는 뜻이 전혀 없습니다. 중조 7월 14권 중종 6년 12월 2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묻기를 내가 아침 경련에서 들으니 대간이 장리의 자식으로 남에게 입부하된 자는 등재하여더라도 육조에 서임하지 않는 것이 옛적에도 이러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였는데 내가 미처 상세히 듣지 못했으니 그 사람이 성명을 상과에 아뢰라 하자 승지 윤희평이 아뢰기를 신은 미처 듣지 못했으니 대간을 불러 물으소서 하였다. 즉시 김유에게 불러 물으니 김유가 아뢰기를 신이 아뢰는 것은 바로 최순입니다. 최순은 장리의 자식으로 등재하였지만 대전에 기재된 서용하지 말라는 직에 서임되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사관의 직분은 이를 기록하는 데 있거늘 어찌
어제 경련에 입시한 사관은 김유가 말한 것을 기록하지 않았으니 행공 추고함이 가하다. 윤희평의 대제는 허락하지 않는다 하이자 이조가 회개하기를 장리의 자식으로서 남에게 입호되어 과거에 나아가고 육조에 서임된 자는 아직 보거나 듣지 못했으며 상고하고자 하나 근거가 없습니다. 하였다. 중조 7월 14군 중종 6년 12월 2일 무인 5번째 기사 경상도 거창 안음현의 지진이다. 중종 7월 14군 중종 6년 12월 3일 김효 3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원 윤검선과 대사관 안평수가 유순정 강태수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윤검선이 또 아뢰기를 요즘 추위와 더위가 절호를 어겨서 봄 날씨 같습니다. 신이 전번에 경사에 갔을 때 황제께서 겨울에 눈이 오지 않는 것을 이변으로 여겨 몸소 눈을 빌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본디 하지 않는 것이지만 신은 골전으로 여깁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를 해조에 물으라. 얼음이 없고 눈이 없는 것을 모두 제2로 기록함이 가하다. 임금이 하늘의 응함에는 실제로서 하고 형식으로 하지 못하나 추위를 비는 등의 일은 형식 같지만 또한 행할 만하다. 전자의 홍문관으로 하여금 계심장을 지어 바치라고 하였거니와 하늘의 실제로서 응하고자 할 것 같으면 모름지기 군신이 한마음이 되어 상하가 다같이 행실을 닦아야 할 것이다. 대보잠은 임금된 자가 보고 경계할 바이며 대루 원기는 신하된 자가 보고 살필 바이다. 홍문관으로 하여금 인신 계심장 일도도 지어 올리도록 하라 하였다. 중조 7월 14군 중종 6년 12월 3일 김효 2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 7월 14군 중종 6년 12월 3일 김효 3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 7월 14군 중종 6년 12월 4일 경진 1번째 기사 홍문관이 명을 받들어 계심장을 잠을 지어 올리니 상이 신용계와 박일에게 명하여 과차를 정하게 하고 제술인 김정에게 녹비와 각궁을 차등 있게 내렸다. 중조 7월 14군 중종 6년 12월 5일 신사 1번째 기사 홍문관 직자 권민수 등이 아뢰기를 상께서 인신, 계심, 잠을 따로 지어 바치라고 분부하셨으나 신 등의 생각엔 이 잠을 전하께서만 모시면 신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경계하겠습니까? 그러나 역시 이 잠을 신하들에게 반포하여 보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비록 상하가 서로 닦아야 한다고 분부하였으나 옛 사람이 이르기를 임금이 마음을 바르게 함으로써 조정의 백관을 바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임금의 마음이 바르면 무신하들의 사와 정은 저절로 구별되는 것이니 꼭 인신, 계심, 잠을 다시 지을 필요가 없겠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옛적에도 인군을 경계하는 데엔 대부잠이 있고 신하를 경계하는 데엔 대루원계가 있으며 유향이 역시 육정과 육사를 논하였다. 우리나라 각 관사에도 흔히 대루원계를 벽에 써붙인 까닭에 처음에 지어 바치라 했던 것이다. 이제 경등이 아랜 임금의 마음을 바르게 함으로써 조정 백관을 바로 잡는다는 말을 들으니 과연 옳다. 또 인신이 보고 경계할 만한 것으로 이미 대루원계가 있으니 계신장 지어 올리지 말라 하였다. 육정은 나라에 이뤄온 6가지 신하의 유형이다. 곧 성신, 양신, 충신, 지신, 정신, 직신을 말한다. 육사는 나라에 해로운 6가지 신하의 유형이다. 곧 사신, 구신, 유신, 간신, 참신, 적신, 이를 망국신이라고 한다. 그렇구나. 중조 7월 14군 중종 6년 12월 5일 신사 2번째 기사 영의정 김수동 우의정 성희안 등이 김기의 이의를 의논드리기를 손수가 가지고 가서 천산 등을 도둑으로 몰아 위협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데 쓴 관자는 처음에 김기가 만든 것이라고 납조하였으며 김기를 한문하니 역시 자기의 소위라고 답통하였는데 김주가 도망치자 모두 말을 받고 김주의 소위이다고 하니 그 말이 미덥지 못한 듯합니다. 마땅히 현추로 주의를 주어야겠지만 김주가 도망쳤으니 정거를 밝힐 수 없습니다. 선수가 이미 8차례 형을 받았으니 받고 한 말을 굳이 고집한다면 형을 수없이 더할 수도 없으며 선수가 자복하지 않는다면 김기를 신문하는 것 또한 온당치 못합니다. 그 일을 끝까지 캐려하면 형편이 곤란한 바가 있습니다. 김기가 그의 형을 비호하였다지만 도장을 함부로 써서 법조에 보고까지 되고
분수에 넘친 일이 많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파출하심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의논대로 파출하라 하였다. 중조실로 14권 중종 6년 12월 6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사정전에 나아가 정경 문신의 강을 받았다. 예조 좌랑 박찬이 역경 비교의 대상을 강하였다. 김수동이 묻기를 서정을 밝게 살피되 절옥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옥과 서정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정은 밝히되 옥은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까? 하니 박찬이 말하기를 일 가운데 크기로는 형옥 같은 것이 없으므로 임금이 신중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하지 말라고 이런 것입니다. 하고 유승조는 말하기를 이 괴는 산 밑에 불이 있는데 불이 밑에 있으면 밝음이 멀리 미치지 못하므로 절옥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하였다. 이어서 묻기를 역경에는 태극이 있으니 이것이 양일을 낳는다 했는데 사서 오경 가운데 태극의 유가 있습니까? 하니 박전이 말하기를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는 등의 말이 이것입니다. 하였다. 유승조가 말하기를 소자의 말에 마음도 하나의 태극이라고 하였는데 마음이 어떨 때 태극이라 이럽니까? 하니 박전이 말하기를 태극이란 이로 말하는 것이니 형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도 또한 형체가 없으므로 역시 태극이라 일컫는 것입니다. 하고 유승조는 말하기를 앞 생각은 이미 지나고 뒷일은 오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역격 복괴에 천재의 마음을 본다고 하였으니 마음이 고유하여 움직이지 않는 것이 하나의 태극입니다. 서경에 또 크신 상제께서 중을 하민에 내렸다고 하였으니 충을 내림은 곧 태극을 이르는 것입니다. 또 임금이 그 극을 세운다고 하였으니 극이란 이른바 부자로 말하면 그 친함 오직 정하고 일하여 그 중을 잡음과 중을 세우고 극을 세움이 곧 하나의 태극이며 날마다 사용할 적에 정으로서 살피고 일로서 지킨다며 태극의 이치가 갖추어집니다. 그러므로 천부의 만물이 각각 하나의 태극을 두었으며 어떤 사물이든 모두 태극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였다. 이조절양 민수천의 춘추 원공의 고를 취하였다와 방을 취하였다를 강하였다. 정광필이 묻기를 후세의 춘추를 경연에 진강하지 않은 자가 있었습니까? 하니 민수천이 말하기를 송나라 왕한석이 있습니다. 왕한석은 학술이 바르지 못하여 모든 제변은 바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진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였다. 안윤덕이 묻기를 옛말에 남의 군부가 되어 춘추의 대의를 통달하지 못하면 반드시 수악이란 이름을 듣는다고 했는데 무엇을 잃어 수악의 이름을 듣는다는 것입니까? 하니 민수천이 말하기를 앞에 참소가 있어도 알지 못하고 뒤에 있어도 알지 못함이니 진나라가 그 세자 신생을 죽인 것이 이런 유의입니다. 이것은 진후가 죽인 것이 아니고 헌공이 여희의 참소를 믿어 태자를 의심하자 태자가 자살한 것입니다. 춘추의 서법이 이러했던 것입니다. 하였다. 김수동이 묻기를 여희가 한밤중에 온 것을 사신이 어떻게 알고 섰습니까? 하니 민수천이 말하기를 엄밀한 것보다 더 잘 나타나는 것이 없고 엄미한 것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것이 없다고 하였으니 불선의 자취가 자연히 나타나는 것이 그림자나 메아리보다 빠릅니다. 하였다. 김수동이 묻기를 임금이 홀로 있는 동안에 방사할 수 있습니까? 하니 민수천이 말하기를 한밤중 아무도 없는 데서 비밀이 말할 적엔 남이 알 수 없으리라고 여기지만 그 말이 곧 새어 나오니 소홀하게 여길 수 있습니까? 하였다. 유승조가 말하기를 임금이 구중궁궐 안에 있으면서 바깥 사람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한다면 과실이라 이럴 수 있습니까? 하니 민수천이 말하기를 옛날에 신명을 대한 듯이 한다 하였으니 그윽하고 어두운 곳에 있더라도 항상 신명을 대한 듯이 해야 하는데 어떻게 방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유승조가 아뢰기를 그윽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신명을 대한 듯이 한다는 이 말이 지당하니 힘써 할 일은 건독뿐입니다. 하고 신용계는 아뢰기를 건독의 공은 지극히 커서 홀로 있을 때 상간다면 그 나머지는 힘들이지 않고도 행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정광필이 묻기를 헌공 이후로도 밝은 임금으로서 태자가 스스로 발명하지 못하고 죽도록 만든 이가 있습니까? 하니 민수천이 말하기를
여태자의 일과 당 명왕이 세 아들을 죽인 따위가 이것입니다 하였다. 유승조가 말하기를 진헌공이 여희를 분별하지 못하고 한 무제가 무고를 알지 못한 것은 어떤 공부를 하지 못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하니 민수천이 말하기를 모두가 총명으로 살피지 않은 까닭입니다 하였다. 유승조가 아뢰기를 한 무제가 속에는 욕심이 많으면서 겉으로 인의를 베푼 까닭에 소위가 그러했던 것입니다. 만약 마음의 밝음이 없어지지 않았고 시비에 미혹되지 않았던들 어찌 이와 같은 변이 있었겠습니까? 남은 알 수 없지만 자기 자신은 아는 것이니 한 생각이 바야흐로 싹틀 처음에 자신을 삼가지 않는다면 뒤엔 부자 형제 사이라도 서로 보존할 수 없으니 통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명하여 민수천 등에게 마장을 내렸다. 준조실호 14권 중종 6년 12월 6일 이모 두 번째 기사 김수동이 아뢰기를 요즘 산동에 난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이 그러하다면 중원과 길이 통하지 않을 것이며 또 산동은 우리나라와 매우 밀접해 있으니 소리할 수 없습니다. 하고 성희안이 아뢰기를 산동은 북경과 가까운데 통사에게 물으니 산동은 의주 땅으로 영평부에서 산동까지 거리는 12여일 노정이라 합니다. 산동의 적을 오랫동안 평정하지 못하면 사내관은 적의 소굴이 될 것이고 여기에 10만 병력이 있어 사내관을 지킨 다음에 불러들이고 물리치는 것은 모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또 사미달자가 모두 요동 근처에 있고 해서달자도 병력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기 산동을 점령해서 우리나라에 사신을 보낸다면 반드시 우리나라를 신하로서 복종시키려 할 것이니 우리나라는 방비를 소홀히 할 수 없으며 마땅히 미리 조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300여 명을 거느리고 강을 의지해서 방수하도록 한다면 대장은 의지에 있으면서 처치해야 할 것인데 군량은 5천석뿐이라 매우 적으니 넉넉한 골에서 미리 저축하여 대비해야 합니다 하고 김수동은 아뢰기를 전쟁이 없더라도 안주 등처에는 군량을 미리 준비함이 마땅합니다 하고 성희안은 아뢰기를 안주의 군량이 8만 여석인데 쌀로 계산하면 2만 300여석이며 영변의 곡식은 겨우 2만 30여석이니 이런 수량으로 어떻게 이를 성취할 수 있습니까? 안주의 청천강 건너편은 천년의 요새로 안주를 잃는다 하더라도 대군이 영변에 있다면 보존하는 데 걱정이 없으니 이는 조정의 뜻이었습니다. 안주의 곡식을 수로로 운수할 수 있으니 해사로 하여금 마련하도록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산동에 과연 변이 있고 근래의 양계가 허술하니 평안도에 유고를 내려야 하겠지만 해조 또한 미리 알아야 할 것이다 하자 성희안이 아뢰기를 황주는 황해도 관방의 첫 관문이며 극성도 있으므로 목사를 모두 무사로 차견하였습니다. 지금 서극철이 목사인데 서극철은 보잘것없는 선비인데다가 병이 있을 뿐 아니라 부평에서 채직된 지 오래지 않은데 곧 황주로 차견하면 매우 불가합니다. 속히 개차하여야 합니다. 또 칠참 찰방은 사대하는 일이 중하므로 문관으로 차임하여 보내는데 지금의 찰방 이 원성은 광주 목사에서 건섭병 때문에 갈려왔으니 칠참의 직임에 합당치 아니합니다. 모두 직을 가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채직하라 하였다. 성희안이 아뢰기를 신이 생각건대 무사를 하루아침에 동반에 임용하면 물론 이 부족하게 여기므로 국가에서 장수 기르는 일을 중히 여기니 장래의 장수로 뽑힌 자는 그만이거니와 나머지 무방 가운데서도 쓸만한 자를 많이 뽑아 이 일을 맡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정조에서 공사로서 시험하여 그 사람을 관찰하였는데 이는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사람을 쓰는 방도는 모름지기 여러 방면으로 시험하여 그 재주를 보는 것이 가합니다 하고 정광필은 아뢰기를 무반의 출신하는 길은 매우 좁아 내금이나 겸사복의 유에 쓸만한 자가 많으나 들어갈 만한 권론된 자리가 없으니 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부정은 취재와 무반을 겸차하였으나 을에 무가 출신자를 차임한다면 무사가 거의 등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겸사복과 내금위가 모두 완일을 거쳐야 뽑히는데 이 법이 만들어진 뒤로 겸사복, 내금위는 사류가 아니면 될 수 없으며 서류는 무죄가 있더라도
발붙일 곳이 없어졌으니 우제가 턱줄한 자라면 원의를 거치지 말고 자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겸사복은 단련된 재주로 시험하지 않으므로 천사의 족친도 이 직임에 있으니 이들은 다른 식에 서용하고 내금이보다 우수한 자를 사복에 자정하심이 가합니다 하며 상이 정승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병조 판사의 말이 어떠한가 하니 김수동이 아뢰기를 조정조에서는 내금이를 모두 정병으로 채웠는데 내금이 겸 사복이야 모두 차등을 두었으니 이는 한 가지 재주나 기예까지도 빠뜨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대저 재주란 어찌 사류만 능하고 잡류라해서 능하지 않겠습니까? 겸사복은 을에 서류를 쓰므로 강무 때엔 지극히 미천한까지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조조인 겸사복과 내금이를 모두 합당한 자로 썼으며 상이 모두 그 이름을 알았는데 지금은 아무리 탁월한 재주가 있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중질 정도의 재주를 가진 자들은 지금 많으니 부장, 군무의 직임은 갑자기 갈 수 없다 하더라도 결론이 있을 때를 기다려 무사를 정선하에 차정한다면 내금이와 겸사복은 모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자로서 정선될 것입니다. 겸사복을 완이하는 것은 옛 제도가 아니니 정광필의 말이 옳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부장을 무반으로 섞어 임용함은 지극히 마땅하다 하자 김수동이 아뢰기를 성의안이 아는 것처럼 공사로서 시험하면 그 사람됨을 다할 수는 없더라도 그 사람의 일단은 볼 수 있습니다. 성묘조에서 조사만 그렇게 했을 뿐 아니라 유생도 공사로서 시험하였는데 다만 사람을 아는 데만 그치지 않고 정원의 공사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성의하는 아뢰기를 이와 같이 하여도 능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신게토록 함이 마땅합니다. 당나라 때의 신원 서판도 이 뜻입니다 하니 하고 승지 윤희평은 아래기를 오늘의 무사는 보사하는 자가 많지만 기사하는 자는 전혀 없습니다. 무죄란 모두 말 위에서 능해야 되는 것인데 보사만 익히니 되겠습니까? 상종께서 모화관 박간문에 거동하시어 타위하실 적에 무사들을 시켜 여우를 쏘게 하니 김세적, 이계동 등이 모두 즐겨서 하였으며 이계동은 봄을 쏘다가 말에서 떨어져 팔을 다쳤습니다. 지금 습속은 말타기를 익히지 않은 진시로 작은 걱정이 아닙니다. 해저로 하여금 마상제를 시험하도록 하소서. 또 장수는 전진을 익히지 않을 수 없는데 역대 병류는 대략 알지만 우리나라의 전벌에 대한 일은 전혀 알지 못하니 신의 생각으로는 동국, 병감도 단 두 책으로 그 속에는 외변을 싣지 않았으니 이제 이것을 보유하여 반포에서 무사 강서 때 모두 강하도록 함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완이는 완의석의 줍날이다. 사헌부 관원이 둘러앉아 배직한 사람이 서경을 의논하는 모임이다. 배직 외에도 풍헌, 기강에 관한 문제나 탄핵에도 이 모임을 열어 의논한다. 일명 원의석이라고도 한다. 중전실록 14권 중종 6년 12월 6일 이모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김계의주가 가벼운 것이 아니고 탐장을 범한 까닭에 논개한 것인데 정성의 의논이 손수를 8차례나 형문하여 더 형문할 수 없으니 파직만 하소서 했으니 손수는 8차가 아니더라도 과연 용언이 되도록으로 추구할 수 없지만 김계의주는 좌우를 범했으니 가볍게 버려둘 수 없습니다. 끝까지 추구하소서. 강수의 일은 해조에 하문하신 뒤로 결정이 없으니 속히 개정하심이 마땅합니다. 이제 더건대 진율사 종사관을 팔도에 내려보내려 한다 하는데 이는 국가가 구황을 중히 여기는 것이기는 하나 도내에 관찰사를 두었으니 내려보내지 마소서 하고 간호는 아뢰기를 새로 제수한 의금부 도사 황수는 배조 갑자년에 사실이 아는 일을 무고하다가 반주와 유를 받아 직첩을 빼앗긴 자입니다. 근부는 왕부의 아문이므로 순을 차정할 수 없으니 직을 가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김기의 일은 수의하였더니 모두 다시 추구하기는 어렵다고 하므로 파직만 했다. 강태수의 일은 요사이 아뢰지 않게 버려두려는 것인 줄 알았거니와 해사가 아뢰기를 상고하였으나 근거가 없다고 하니 윤호하지 않는다. 진율사 종사관은 이미 차정하기는 하였지만 한꺼번에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며 대저 이 일은 이미 유사에게 맡겼다. 황순의 일은 내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도사가 될 수 없는 무슨 까닭이 있는가 하였다.
증조실월 14권 증종6년 12월 7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사간 구지신이 아래기를 강태수일은 상께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윤호하지 않으셨으나 강태수의 일이에 어찌 전례가 있겠습니까? 마땅히 선왕의 법을 써야 합니다. 김기의 일은 전하께서 수의하신 결과 모두 파직함이 마땅하다고 일렀는데 신은 재상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마땅히 출신하의 죄가 김기에게 있다면 김기를 죄주고 죄가 김주에게 있다면 김주를 죄주어야 하거나 어찌 추구하지 않고 죄줄 수 있겠습니까? 각도의 진율 종사관을 보낸다면 도내가 반드시 소유할 것이며 벼슬아치가 관계를 부릴 것입니다. 신은 들으니 올해가 흉년이긴 하지만 큰 흉년은 아니라 하니 따로 종사관을 보내는 것은 민간을 소유시킬까 두렵습니다. 들으니 경상도와 경기가 구황의 일로 인하여 이미 소유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또 종사관을 보내면 불가합니다. 구황의 일은 수령들의 현능에 달렸으니 관찰사로 하여금 자세히 살펴서 단속하도록 함이 가합니다. 이건물은 곧 주옥이니 조종주로부터 그 선임을 중하게 여겨 경력과 도사는 모두 숙달한 조관이나 수령을 지낸 자로 선임하였는데 폐조 때는 모두 조사하는 자로서 제수하는 것은 조옥의 뜻을 중하게 여기지 않은 탓입니다. 황선이 폐조 때 익명서로 무고한 것은 작상을 바란 뜻이 있었음이니 식견이 있는 자라면 결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 동료들도 같이 있기를 부끄럽게 여깁니다. 사람을 쓰자면 모른지게 처음 쓸 때 가려야 하니 황수는 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정조에서는 건부의 난관을 뽑는데 매우 정선한 까닭에 판사까지 지낸 홍자아를 건부의 난관으로 삼았었는데 근래 조옥을 중히 여기지 않는 까닭에 그의 재상자제들로 삼으니 매우 불가합니다. 하고 장령 이승은도 이를 아뢰었다. 이승은이 또 아뢰기를 접대 허문관이 올린 소의 끝에 어서 하시기를 열거한 두 가지 일은 깊이 내 병통을 맞췄다 하시고 각각 계심잠을 지어 올리라고 하셨는데 전하께서 마땅히 제수란 뜻을 보실 뿐이며 과찰을 매겨 상을 내리면 부당합니다. 그 뒤에 또 인신 계심잠을 지으라고 명하셨는데 임금이 마음을 경계하면 무신하들은 저절로 경계하는 마음이 있을 것인데 어찌 반드시 인신 계심잠을 지어야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과찬 까닭은 제수한 것이 하나둘이 아닌 때문이다 하자 영사 송일이 아뢰기를 법문관은 당나라 때부터 두었으며 우리 세종조에서 집현전이라 이름하여 문학하는 선비뿐 아니라 비록 늙었어도 덕행이 있는 자를 모두 뽑아 고문에 대비하였습니다. 세종께서는 그 가운데 풀리지 않는 곳이 있으면 세자를 보내어 물으셨으며 성종조에서도 그들을 우대하였습니다. 성종께서는 성하게 고명하셨으며 중년 이후로 관원에게 시사나 제수를 시키셨지만 이는 때가 태평하고 조정이 무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종직은 그때 직제학으로 시사나 제수를 부당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또 성종께서는 관원에게 제수를 시켜 우등한 자에 가끔 어구마를 상주셨는데 그 두꺼운 은혜는 있지만 역시 말았어야 할 일입니다. 마땅히 성리학을 밝혀 마음을 바르고 몸을 닦는 것으로 요를 삼아야 하며 제술은 곧 말다는 일이고 과찰은 더구나 실없는 일이니 대관이 아랜 바가 옳습니다. 더구나 임금이 숭상하는 바는 아래가 반드시 다투어 본들 터이니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증조실월 14권 증종6년 12월 7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증조실월 14권 증종6년 12월 7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증조실월 14권 증종6년 12월 7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좌의정 유순정이 아뢰기를 신이 저지른 많은 과실의 대간이 이미 모두 농계하였으니 어찌 하루인들 백료의 위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속히 갈아주소서 하고 세 번 사직을 청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증조실월 14권 증종6년 12월 8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증조실월 14권 증종6년 12월 8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눈을 비는 일은 소문충 공집의 기설 제문이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그 전례가 있는지의 여부는 상고하지 못하였으며 절기도 아직 그렇게 늦지 않았으니 천천히 날씨를 보아 계속 덥고 추워지지 않으면 다시 개정하겠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외방의 유생들이 상께서 적전을 친경하려 하신다는 말을 듣고 별시가 있으리라고 하여 필시 운집할 터이니 별시를 보이지 않는다면 미리 각도에 요구함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그래로 해마다 시치하였지만 친경은 큰 행사이니 별시의 요구를 정부에 수의하라. 눈을 비는 일은 우리나라에 행하는 것이 아니니 거행하지 말라 하였다. 중조실호 14권 중종 6년 12월 8일 갑신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아뢰기를 호간에 사는 20여인이 부위에 정장하기를 전조로부터 조종조에까지 장내에 살아왔는데 이제 사복씨가 집을 철거하라 독촉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조정조로부터 살아온 것이 사실이라면 사복씨의 첩정 때문에 집을 철거토록 하는 것은 부당할 듯하니 해조로 하여금 그들이 장내에 거주한 지가 오래되었는지 방목의 해로운 지의 여부를 상고하도록 하고 또 적간하여 아뢰도록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호관 장내의 거민을 철거하는 일은 사복씨에 이미 계하하였다. 그러나 헌부가란 뜻을 해조와 사복씨로 하여금 의계토록 하라. 강태수 김기 황순의 일은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호 14권 중종 6년 12월 8일 갑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호 14권 중종 6년 12월 8일 갑신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호 14권 중종 6년 12월 8일 갑신 여섯 번째 기사 좌의정 유순정이 대궐에 나아가 6번 사직하였으나 윤하지 않으니 다시 상소하였다. 생각하되 땅이 우묵하면 모든 물이 모이며 사람이 배하면 뭇 악이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것이 어찌 농계한 바와 다 같겠습니까? 자취는 혹 비슷하나 실정은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신의 노 기선이 양주 도원리에 사는데 풍량천이 그 집 아래로 흘러서 옛 물길로 흐르지 않고 딴 데로 흘러내려 밭둑을 먹어 들므로 귀선이 그 물을 막아 옛 물길로 돌림으로써 먹어드는 손에도 막을 겸 헐그림 메워 곡식도 심으려고 품파는 사람을 모아서 축대를 쌓아 물을 막았는데 오래지 않아 도로 허물어진 지 5, 6년이며 다시 제방할 도리도 없습니다. 신의 생질 이삼은 평안도 융승준 장봉으로 개만하면 당연히 경관과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삼은 학문의 뜻을 두어 일이 바쁘면 글을 읽을 겨를이 없겠기에 한간대와 교체하려고 했는데 전조가 주의하여 광릉 참봉과 교체하였을 뿐이지 처음부터 어느 관직을 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의 처족 윤사우는 이삼보다 앞서 역시 광릉 참봉에 제수되었는데 헐뜯는 자는 이것을 가지고서 신이 광릉 수호군을 빌어 전일에 마치지 못한 방천을 마저 쌓으려고 청탁하여 일가부치를 능참봉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신이 욕심을 갖고 기어이 광릉을 청했다며 박열 또한 대신이니 하문하실 적에 어찌 조금인들 숨겼겠습니까? 이웃에 사는 장원서 노 이동이 신의 여종을 깨어 강간하고 남의 집을 빌어 이틀 밤을 잔 정상이 명백하였으나 신은 차마 한 여종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지에 넣을 수 없으므로 목사 최하림을 시켜 형조당상에게 고하고 가벼운 벌을 따라 결방토록 하였는데 도리어 이르기를 신이 청탁하여 무고한 자를 억울한 형신을 받게 하였다 합니다. 저들의 권세가 이미 이루어짐에 또 논하기를 신이 거짓으로 도망한 계집종이 집 재물을 훔쳤다고 하여 함부로 물목을 만들어 형조에 보냈다고 하였는데 사실은 신의 처족인 이기의 여종 사금이 그 주인의 심부름으로 신의 집을 일찍부터 왕래하다가 신의 여종이 재산이 있는 것을 몰래 살피고 그의 간부와 통모하여 모조리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기가 도둑 맞은 물건을 기록해서 사는 부에 고하여 이반을 받았으며 두어 달 뒤 사금을 붙잡아 형조에 넘겼는데 이번 의복과 비녀, 다리 꼭지, 신, 버선이 모두 신의 여종의 물건이었습니다. 허나 신의 비자들은 보이는 장문만을 추징했을 뿐 그 나머지 사금이 팔아먹은 것은 모두 추징할 수 없었습니다. 이 어찌 신의 여종이 가재를 훔쳐 도망한 것이며 또 함부로 추징한 일입니까? 이 두 가지 일은 추안이 갖추어 있으니 한번 상고하시면 가릴 수 있습니다. 신의 누이 동생 고 첨정 변철산의 아내로 20여 년을 홀어미와 사는 동안 집도 없이 가난하여 종의 집 두억 안에
붙여 사느라 그 고생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신은 홀로 상의 연애를 입어 조석기니가 군색함은 없는데 누이 동생의 군색함이 이와 같으므로 하루도 마음이 편치 못하여 집을 사주려고 복첩들을 시켜 토지를 팔아 집값을 마련하던 중 마침 신의 마을에 집을 팔려는 자가 있어 신이 저축한 돈이 모자라 복미 12호석을 내어다가 배와 받고 집값에 보태어 사준 것은 이웃 마을이 모두 아는 일입니다. 쌀을 배로 바꾼 때문에 신이 재산을 불렸다고 의심하여 이 말이 있게 된 것인데 만약 신이 재물을 늘리려 하였다면 어찌 집 한 채 살 돈이 없어 복미를 더 내어 배와 바꿔야만 사겠습니까? 널리 전장을 두었다는 말은 무엇을 가리켜서 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장사꾼의 딸을 첩으로 삼았다 함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은 일찍이 상차고 집에 주모가 없으므로 첩을 택하는 이 일에는 아예 문벌과 지위를 가리지 않은 것이지 어찌 첩을 기화로 부자가 되려 했겠습니까? 설령 그의 조부 최미동이 신을 빙자하여 중해에 작배했다 하더라도 이는 신이 미처 알지 못한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전일에 신이 신을 팔아 작배하는 자가 있을까 염려하여 사인사로 하여금 여러 차례 각 고을에 행위하기를 만약 신의 노반이나 족친을 이끌고 관부에 드나드는 자가 있거든 곧 잡아 가두고 해부하라고 하였는데 그 뒤에 들으니 신의 첩의 동무 제부가 의주에서 작배한 일이 있다 하므로 즉시 그 고을에 고하여 엄히 다스리라고 하였음은 남들이 모두 아는 일입니다. 만일 미동의 방장한 행동을 들었다면 신이 어찌 들끌만큼인들 용서하였겠습니까? 신이 행한 사정의 안팎이 이와 같으나 허다한 욕이 신의 몸에 덮치니 신은 집집마다 입 하나를 둔다 하여도 일일이 밝혀 변명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신이 이른바 땅이 우묵하면 묻 흐름이 모이고 사람이 패하면 온갖 욕이 들어온다고 한 말을 더욱 징험하겠습니다. 신이 노넥을 당하고 여러 달 동안 문밖 출입을 나오지 못 않고 대조하니 당장 내쳐야 하거늘 오히려 성자를 내리시어 끝내 책명이 없이 오래도록 공론을 지연하시니 이는 신의 죄만 더할 뿐입니다. 바라건대 속히 신의 직을 가라 물론을 쾌하게 하심으로써 공속을 엎지르는 흉함을 거듭하지 마시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가온 쟁암을 면하게 하소서. 준조실호 14권 중종 6년 12월 8일 갑신 7번째 기사 성절사 민상안이 경사에서 돌아와 국자감에서 얻어온 강탑 의주를 바쳤다. 중조실호 14권 중종 6년 12월 8일 갑신 8번째 기사 진율청이 팔도에 종사관을 보내지 말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중조실호 14권 중종 6년 12월 9일 얼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조계를 들다. 중조실호 14권 중종 6년 12월 9일 얼리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어제 좌이정의 계의에 이르기를 사금과 이동의 추언을 보며 신의 실정을 안다고 하였다. 지난 일이지만 좌이정은 내가 그 추언을 보기를 원하니 표를 붙여 내오라. 중조실호 14권 중종 6년 12월 9일 얼리 세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조실호 14권 중종 6년 12월 9일 얼리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호 14권 중종 6년 12월 9일 얼리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호 14권 중종 6년 12월 9일 얼리 여섯 번째 기사 좌이정 유순정이 다시 사직하며 먼저 그 직을 간 뒤에 열시를 명하여 죄가 있으면 율에 따라 다스리기를 청하였다. 반복하여 사직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호 14권 중종 6년 12월 10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조실호 14권 중종 6년 12월 10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유순정이 사직하니 상이 이르기를 형제의 추언을 보니 이동과 사금의 일이 모두 이치에 맞으며 삼공의 진타는 경솔히 할 수 없으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중조실호 14권 중종 6년 12월 10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친경 후에 별시를 보여 취인하는 편부를 의논할 것을 정부에 명하니 김수동, 성희안, 김은기의 의논은 시취하지 않을 것으로 팔도에 유고하소서 하고 이선, 홍경주, 신윤무의 의논은 거자들이 요행을 희망하여 아마도 외방으로 물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이손 등의 의논을 따라 취인하라고 명하였다. 중조실호 14권 중종 6년 12월 10일 병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증조 7월 14군 중종 6년 12월 10일 병술 5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증조 7월 14군 중종 6년 12월 11일 정해 1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증조 7월 14군 중종 6년 12월 11일 정해 2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증조 7월 14군 중종 6년 12월 11일 정해 3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홍문강 수천 최소권이 상소하여 그의 아버지 최수의 억울함을 호소하니 헌부에 명하여 다시 조율하여 아뢰도록 하였다. 설공찬의 최수네. 증조 7월 14군 중종 6년 12월 12일 무자 1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지평 윤탕 정은 최윤손이 전의 일을 논계하고 윤손이 아뢰기를 대간이 유순정의 허물을 논집한지 여러 달이 되었으므로 유순정이 스스로 반성하리라고 여겨 중지하고 논하지 않았는데 이제 들으니 유순정이 소를 올려 발명하였다 하니 만약 자기의 소위가 아니라면 조정이 저절로 알게 될 것인데 어찌 스스로 상소하여 변명하겠습니까 하였다.